부산의 4년제 사립대학인 동아대는 올해 등록금을 약 4% 올리기로 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째 이어져 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전국 대학들 가운데 처음으로 깬 겁니다. 정부 지원은 전부 다 하드웨어 쪽으로 나오고 소프트웨어 지원은 대학 회계로 다 해야 됩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학생들이 글로벌 해외 교육 활동을 한다는 등 그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투자되는 돈이지. 동아대와 같은 4년제 사립대를 포함해 자산 규모가 작은 교대 등 12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학생들 시험 실습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14년 동안 동결되어서 전혀 학생들이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게 이 대학의 현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건 수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학부 등록금 대신 대학원 등록금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립대도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을 4% 인상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금이 100억 원가량 삭감된 영향인데 당장 내년부턴 학부 등록금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공학 계열에 재학 중인데 저희가 135만 원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고 등록금이 인상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립대만의 무기를 하나 잃어버려서 이것 또한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란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 총장의 절반 이상이 올해부터 2025년도 사이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한 제재나 동결한 대학을 위한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교통비와 난방비, 자취방 월세에 이어 등록금마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들의 걱정이 큽니다. 월세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핸드폰 비용이랑 저는 보험도 제가 이제 내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지출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등록금이 인상되면 자취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구균진 기자,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도 있고요. 또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대학교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인데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을 했던 그런 대학들 가운데 12곳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3에서 4%가량 올렸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인상한 학교들은 다 지방대들인데 서울 등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1월 전국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 검토 여부를 조사했더니요. 응답자 114명 중 절반 이상이 올해부터 2025년도 사이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대학들이 잇따라 이렇게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좀 있을까요? 예, 반값 등록금이라고 들어보셨을 네네. 텐데요.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에는 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2010년 이후 본격화된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장학금 지원을 달리해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정책입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여태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 교육부의 뜻을 거스르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보단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네. 고물가로 이어지면서 사실 지난해부터 상황이 좀 크게 바뀐 거고요. 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올해는 이 법정 상한선이 4.05%로 좀 올라갔습니다. 결국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일부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올해 시 지원금이 한 100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래서 이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려고 했다가 네.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또 동아대는 정부에서 받는 국가장학금 2유형,
이게 지난해 한 24억 원이었는데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에 따른 수익이 한 50억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유,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 신입생들 줄고 학령 인구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그동안 전국에서 연간 전체 평균 등록금이 가장 싼 공립대라는 점에서 또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학교마저 이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정부 지원 포기하고서라도 등록금 올리겠다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재정난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습니까? 사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네. 심각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그 전국 4년제 일반대 16곳에 올해 1월 전기 가스 요금이 지난해 평균보다 한 5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많게는 141.1%까지 오른 대학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식이라면 전기 가스 요금으로만 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한번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A대는 이렇게 30%까지 치솟은 공과금을 낼 돈이 없어서 지난달에 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B대는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들에게 강의실과 연구실 온도를 낮춰달라고까지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또 돈이 없어서 완공된 지 수십 년이 된 낡은 건물을 아직 한 차례도 리모델링하지 못한 대학도 많은 상황입니다. 또 한 대학의 교수는요,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에 이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교수들의 연봉 인상률도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강의와 연구 대신 부수입을 올리는 데 열중인 교수들이 많아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계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적지 않은 대학에서 급여를 몇 달씩 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요. 또 이제 몇 퍼센트, 10%, 20% 또는 심지어 30~40%까지 이제 삭감, 그것을 이제 감내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대학의 설립 운영자, 이사장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의 문제가 이제 내년, 내후년 바로 닥칠 거다. 그러면 이제 임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서 형사 고발 당하게 될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금 체불 상황에도 이제 조만간 이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학생 수가 감소한 지방대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사정도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집 떠나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학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그런데 지금 수준의 등록금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 대학들 지금 등록금 수준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나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761만 9천 원, 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622만 6천 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수도권 대학가의 월세까지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고요. 거기다가 관리비나 전기세까지 더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또 전국에서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대학, 대부분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76만 3천 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483만 원에서 매달 11.7%를 저축해야 자녀 한 명분의 등록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버거워요. 아들이 지금 알바를 하는데도 엄마 이거 휴직기를 내야 돼. 나 졸업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부모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평균 등록금이 높은 상위 5개 대학 가운데 수도권 대학 3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톨릭대 메디컬 캠퍼스,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스카이 중 한 곳인 연세대, 그리고 경기 북부에 있는 신한대 등 3곳 모두 지난해 등록금이 9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의 가치 있는 교육이었는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산업디자인학과에 필요한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학생들이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에 비해 시설이나 서비스 같은 게 막 그렇게 크다고 와닿진 않습니다. 우선 제가 듣는 수업들이라든지 이제 이용하는 시설들에
감안하면은 사실 제가 내는 등록금 자체는 이제 딱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인상이 되면은 사실 조금 금전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정말 비싼 편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봤습니다. 국공립대학은 조사된 27개국 가운데 한국이 8위, 사립대학의 경우 14개국 중 6번째로 높았습니다. 등록금 순위는 상위권에 속한 반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와 정부 재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정부가 대학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가 넘습니다. 비용도 역시 등록금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립대학 중심의 또는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가 더욱 심화되거나 고착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금 전 영상 보니까요. OECD 지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 꽤 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공립대보다도 사립대가 많다 보니까 학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해외 다른 대학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대학의 86.3%가 사립대학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한 53.5% 정도가 되는데요. 네. 미국 주요 사립대나 주립대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 세입의 50에서 80%가 정부 재정인 국공립대도 교직원 등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등록금을 대는 만 18세 학령 인구가 이미 2년 전부터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적어졌고요. 또 2040년에는 현재 정원의 42%가량은 채우지 못할 거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적은데요. 보통 우리가 그 사교육비를 빼고 정부가 민간에서 이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재원을 뜻하는 거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규모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 부분에서는 OECD 평균의 64%, 그러니까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그쳤고요. 또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 비율은 38.3%로 OECD 정부 평균 부담률의 절반 수준인 건데 사실 이 정부 지원금도 공공요금 등에는 못 쓰게 막혀 있습니다. 결국 재정은 점점 줄어드는데 들어온 돈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네, 들어온 돈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없다. 대학 재정난의 여파, 고스란히 사실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대학 재정 문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요. 네, 교육부는 그래서 올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대학에 투입하는 일반 재정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약 1.4배 늘어난 1조 8천억 원가량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대학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의 용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에 따른 결손액이 이번에 늘어난 대학 재정 지원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회계 같은 단기적인 대안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특별회계 문제는 우선 3년간 한시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보다 안정적인 그 법률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고등교육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학교 스스로도 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들은 어떤 노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부가 좀 학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령을 개정해서 대학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개정이 현실화되면 대학 안에 대형 식당이나 카페, 또 스크린 골프장 같은 그런 네. 스포츠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기부제도가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 편인데 학교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빼주자. 그러니까 기부금을 좀 세액 공제해주자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대학 내에 편의시설을 이제 설치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은 학교로 다양한 더 기부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의 몇몇 대학교들은 1,000원짜리 학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아침밥 챙겨 먹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고물가에 생활비가 치솟자 학생들이 밥값부터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 등록금마저 오른다면 청년과 학생들의 삶 참 고달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들도 갈수록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등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위기를 돌파할 대책을 꼭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